안녕하세요. 후에에서 한 달 살기 중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올해 한 곳에 머물다 보니 이색적인 관광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로마에만 있다는 동물 격투장, 그리고 호치민이 나왔다고 하는 왕실 명문고, 그리고 또 용이 떠있는 호수까지 오늘의 컨텐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원강변에서 한 아침 조식부터 만나보시죠. 인서클이라고 하는 곳이요. Good morning. 프라이드 에그 위드 프렌치 바게트고요. 남편은 프라이드 에그 스튜드 비프 앤 그다음에 이거 저기 음료수 중에서 아메리카노 있나 찾아봐. 여기 그림 있네. 아침을 즐기는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반미에다가 계란 시키고, 여기는 스튜 비프에다가 반미 에그에다 그리고 워터멜론 주스, 커피. 그 흐엉강, 우리 후에 젖줄인 흐엉강 바로 옆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그 커피도 한 잔,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잘 먹어보겠습니다. 빵이 그냥 속이 확 비었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미 사는 거. 이런 반미 가게에서 사는 빵하고는 좀 더 이게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프랑스식이야. 우리가 먹는 건 베트남식이었고 여태까지. 근데 반미 하면 유명하잖아요. 이 안에 가진 그건 넣어가지고 주는 거.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빵은 빵대로 이렇게 재료는 재료대로 나오네요. 고기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 베트남은 뭐 음식점이 됐거나 커피점이 됐거나 딴 음식,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을 경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저 밖에 창너머로 봤을 때 여기서 판매되지 않은 음식들을 먹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중국을 가면은 겪게 될 아주 비일비재하게 겪게 될 문화 중에 실내에서도 담배 피운다는 거거든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적응할 게 그런 문화. 그리고 일단 가장 좀 시끄럽게 하는 거는 교통에서 오토바이가 됐건 차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경적을 수시 때때로 울린다는 거죠. 이색 관광지 첫 번째는 명문고다. 베트남의 첫 국가주석인 호치민 주석께서 졸업하셨다는 국립후예고등학교에 와 있습니다. 꽈콕은 국립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응위엔 왕조 시대 때 어떤 국가의 대학교, 국학이란 뜻이었대요. 국립후예고등학교 아주 영재들만 들어온다는 하여튼 여기 입학하려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 중학교 성적이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이게 1896년도에 설립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학교이기도 하고 그 독립운동가로 여러 나라를 떠돌릴 때 이제 가명을 쓴 게 호찌민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알려진 거고 실제 본명은 응애 떴다인이고 확실히 이 고등학교 후에 국립고등학교는 호찌민 국가주석께서 나오셨다는 것을 이 동상으로 인해서 증명을 하고 있네요. 단순한 고등학교가 아니라 베트남 근현대사의 핵심 인물을 길러낸 사실로 평가를 받는 고등학교다. 교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정겹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교정 내부와 칠판 있죠. 여기 또 테레비 있죠. 그리고 의자들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왕년에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여기 학교 교실에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84년도에 1년 정도 학교 선생님을 했었죠. 여러분, 오늘은요, 뭘 배울까요? 관광객들이 일요일 날 오늘 오전인데 제법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들 와서 사진 찍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진 유명한 학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꿈의 고등학교 구경 잘했고 이제 이색 공간으로 커피 한 잔을 하러 갔다. 이렇게 생긴 노란색 집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보고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 분위기예요. 근데 왜 오늘은 문을 닫았지? 에어컨을 켰나? 오늘 사람이 많아요.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무슨 뭐 행사가 있네. 여기는 후예 도서관이고요. 누구나 책을 꺼내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의자가 있어서 책 보기 너무 좋고, 그리고 만약에 차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차를 달라고 해서 마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의자 엄청 편하겠죠. 책 한 권 꺼내서 이렇게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독서를 해라, 그런 거죠. 와, 저 의자도 너무 편하겠다. 의자 여기도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엄청 편안한 의자도 있고 음악도 은은하고 신문도 읽고 앉아서 커피 한 잔 주문해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값은 비싸지 않습니다. 32,000동 뭐 이렇게 하네요. 건물 자체도 너무 예쁜데 이거를 이제 후에시 도서관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뭐 누구나 들어와서 무료로 책을 볼 수 있다, 쉬어가라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 옆에는 뭐 전시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로 나가면 바로 후엉강 산책로. 우리 한강보다 강 정비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한강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 고급 아파트가 뷰를 다 가리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사진 전시가 진행되고 있네요. 일단 이 노란색 건물이 너무 예쁘다. 로마 시대 원형 격투장과 비슷한 것이 베트남 후예에 남아 있다고 해서 오늘은 그곳을 가보기로 했다.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고대 동물 투기장이다. 이 후예에도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네요. 저기 우리에 갇혀 있었던 동물들이 뛰어나와서 한바탕 전쟁을 펼치게 되겠죠.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동물을 가둬놨겠죠? 들어가 봐도 되나? 넓진 않네요. 무서워. 무서워. 1830년 민망 황제에 의해서 건립되었고 코끼리와 호랑이 간의 생사를 건 싸움이 벌어지던 장소다. 왕실의 권위와 군사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연례 행사로 진행되었는데 황제와 고위 관료들이 관람을 했다고 한다.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해놨습니다. 자물쇠로 딱 잠궈놨어요. 여기서 어떻게 관람을 했나? 그랬겠죠? 하여튼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코끼리와 호랑이가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왕실에서 와서 관람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지금은 뭐 방치돼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네요. 호쿠엔 아레나라고 바로 코끼리와 호랑이가 싸웠던 격투 장면을 보았던 곳입니다. 보고 나서 또 거기 템플 롱차오 디안 템플도 가서 봤던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호쿠엔 아레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등대 이렇게 보이듯이 마치 스페인의 뭐 소격투장에서 이제 이거를 올리면 소가 나와가지고 막 로데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뜨려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문이 아시다시피 총 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개의 문은 좀 작고
이 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저쪽 문도 제법 큽니다. 그걸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끼리와 호랑이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 큰 곳은 코끼리가 들어 있었을 것이고 여기 작은 것 3개는 틀림없이 호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싸움은 결코 공정하지 않았다. 코끼리는 선을, 호랑이는 악을 상징했기에 코끼리가 승리하는 것이 예정돼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호랑이의 이빨과 발톱을 제거하고 며칠간 굶기기도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하여튼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요. 이렇게 그 베트남 사람이 스페인에서는 뭐 투나 이런 걸 즐겼다면 호랑이와 코끼리 싸움을 여기서 즐겼다니 참 재밌습니다. 황실이 여기 와서 즐기고 그 근처에 있는 템플인 롱차오 디엔 템플로 갔다고 하니 저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차오 템플. 앞서서 다녀온 그 아레나에서 경기 중 죽은 호랑이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인데 베트남 말로는 띠엔 보레 울부짖는 코끼리 사원이란 뜻을 갖고 있다. 쓱 들어가 보니 관리가 썩 잘 돼 있는 편은 아니고 그리고 또 폐허 같은 느낌이 들고 음습한 기운까지 있었다. 전사하거나 황제의 명을 받들다가 죽은 코끼리를 기리는 사당이고 왕실 코끼리를 위한 신성한 장소였다라고 한다. 1800년대 초에 민방 황제가 세웠고 호쿠엔 투기장에서 싸운 코끼리를 위한 제사를 지냈고 이곳은 왕실이나 황실이 주관하는 공식 의례를 하는 역사적인 장소이고 실제로 황제가 제례를 올렸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아레나 경기장 바로 옆에 호수를 끼고 있는 롱차오 디엔 사원에 와 있습니다. 와서 보니 정말 모든 게 그냥 폐허터군요. 단지 이 안에 사당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겉으로 봤을 때의 그 모습은 역시 그 화려함을 위용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길 보니 옛날 그 원천석의 시조가 생각납니다. 흥망이 유수하니 마놓을 때도 추초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고려의 옛 중신 원천석이 그 고려가 멸망한 그 개성의 도읍지에 와서 읊은 시조죠. 옛 황실에서 이렇게 와서 머물렀다는 이 사원도 이렇게 폐허로 남아 있는 걸 보니 그 시조가 생각나네요. 흥망이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후에에서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오늘은 용머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뭐 놀이동산인데 지금 폐업한 곳이라고 한 곳이 있어서 호수 옆에 있는 곳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큰 길을 걸을 때는 자동차 소리에 바람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다시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네요. 걷는 감성이 참 좋습니다. 후회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후회에서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열심히 싸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이런 풍경을 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뭐 절인가요? 뭐가 있네요. 강한비엔이라고 써있어. 가봅세. 아, 예쁘네. 호수공원에 놀이동산을 짓다가 그냥 무단 방치한 곳에 용머리가 있다고 그래서 보러 왔는데요. 바로 여기네요. 신기한 데 많아요. 물 한가운데 용 한 마리가 떡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관광지는 아닌데 사람들이 보러 오고 있는 또 명소가 됐네요. 주인은 폭망했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프티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 용 주변으로 산책로가 이렇게 있어요. 뚜이띠엔 호수 중앙에 있는 용머리 조형물은
테마파크로 조성됐다가 2004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경영난에 봉착해서 폐업하게 된 곳이다. 안에가 좀 기괴하고 그리고 음습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온다. 우리나라 모범택시2 영화를 여기서 촬영했다고 해서 궁금해서 다녀왔고 숙소에서는 멀지 않은 곳인데 시내에서는 많이 떨어진 곳이다. 네, 저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는데요. 네. 저 꼭대기 저기 용의 머리에 이빨 거기에 이제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요. 계단이 안으로 쫙 돼 있는데 이 안은 굉장히 폐허가 다 됐고요. 저기서도 무슨 기계 장치가 있더라고요. 용에 불을 뿜는다든가 이런 장치까지 해놓긴 했어요. 저쪽에서 또 그 약간 좀 망가진 벽화 그림을 좀 보완해서 페인팅하는 커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색 관광 명소를 다니면서 짬짬이 들렸던 카페나 맛집도 여기에 넣어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따로 한 편의 영상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썩은 폭스바겐을 여기다 버리고 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조형물이네요. 시멘트로 만들고 도자기 깬 거를 갖다가 붙이고 이런 거네요. 우와, 여기도 용 한 마리가 있다.